다시 읽는 고사성어 시나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우정과 관련된 그런 고사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아절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정과 관련된 고사성어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백아절현, 저는 이 고사성어가 상당히 마음에 남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아절현이다. 백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백, 맞이다. 맞이, 맞, 백. 아는 어금니 아입니다. 백아라는 이름. 그리고 절현은 현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현은 악기 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악기에 걸린 줄을 이제 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절은 끊는다. 끊는다는 절은 많이 쓰죠. 맞이 백이라는 것은 흰백자의 사람인입니다. 맞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인이 들어갔다. 첫째 되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흰백자를 붙였느냐? 가장 큰 형님이 가장 잘 알겠죠. 흰백자는 희다, 밝다. 뭐든지 다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맞이 백이다. 그리고 아는 이제 어금니다. 우리 이 중에 어금니. 그것을 이것이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절은 이렇게 끊는다. 뭘 끊느냐? 실을 끊는다 해서 실사변이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빗색자가 들어있는데 이 빗색자는 위에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원래 칼도자다. 사람이 꿇어 앉아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실을 끊는다. 무슨 작업을 하겠죠. 어떤 배를 짜는 작업이든지 하다가 이게 실을 끊는다. 그래서 끊는다 뜻이에요. 자, 현은 이렇게 악기줄이다. 이것도 물론 악기줄이므로 실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발음도 물론 관련이 됩니다. 자, 이것은 금을현이다. 이것은 실을 어디 위에 이렇게 메어놨다. 실을 메어놨다. 이 돼지의 머리 두는 사람의 머리 쪽 또는 건물의 꼭대기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다가 실을 메어 달았다. 실을 메어 다니까 실이 가물가물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검다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걸어놓은 실이다. 어디에 악기에 걸어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아라는 사람이 악기 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뜻은 쉽겠죠. 백아가 검은 줄을 끊었다. 왜 끊었느냐?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 지기지우. 지기라는 것은 자기를 뜻합니다. 기는. 자기를 알아주는 벗우다. 친구다.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즐겁게 연주했던 그 검은고의 현을 끊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검은고를 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이제 여시준추라는 책에 나옵니다. 백아와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백아, 그리고 종작입니다. 백아가 워낙 검은고를 잘 탔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다 이제 검은고의 어떤 명인이라고 했겠죠. 근데 특별히 친구 종작이는 이 백아의 연주 소리를 들으면 둘이 마음이 딱 합쳐져서 지금 백아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어느 날 둘이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저 산에 놀러를 가서 백아가 저 높은 산을 보면서 연주를 합니다. 산을 그리면서 자기 마음의 묘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작이가 그걸 들으면서 저 웅장한 산이 너의 음악을 들으니까 저 웅장한 산이 저절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아가 속으로 감탄을 했겠죠. 어떻게 저 친구는 내가 지금 저 높은 산을 보면서 이렇게 타는 것을 알아차릴까.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산에 폭포수가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묘사를 하면서 이제 검은고를 탑니다. 그러니까 종작이가 친구가 너의 음악을 듣고 있으니 정말 폭포수 같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겠다. 이렇게 그 음악을 다 알아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산유수란 말이 나옵니다. 고산유수. 높은 산이에요. 백아가 높은 산을 그리면서 연주를 하면 종작이가 그것이 높은 산을 그리면서 연주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유수,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연주를 하면,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 종작이는 알아요. 내 친구 백아가 지금 저 흘러가는 물을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안다는 이 고산유수란 말도 결국은 백아절현과 같은 말이에요.
다 알아. 이심전심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자기가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베가는 이제 나의 음악을 알아줄 진정한 벗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검은고를 타지 않으리라 하면서 줄을 끊습니다. 그것이 베가절현이다. 그래서 베가 파금이라고도 합니다. 파는 깨뜨린다는 뜻이죠. 검은고를 이제는 베가가 검은고를 깨뜨려버린다. 이제 더 타지 않는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줄여서 절현이라고도 합니다. 절현이란 말이 나오면 베가절현이구나. 그 스토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음이란 말도 합니다. 소리를 안다는 것이죠. 지음이란 말이 나와도 베가절현의 고사성어 스토리에서 나온 낱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니까 이제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기지우, 나를 알아주는 친구다. 이 다 같은 베가절현에서 파생된 낱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 고사성어라든지 낱말에는 우정을 가리키는 낱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것이 관포지교라고 있죠.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의 춘추시대 중국에 아주 친밀한 우정을 나눈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의 관과 포수가의 포를 합쳐서 이렇게 관포지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포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글자로 보면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라고 있죠. 전복처럼 이렇게 생긴, 조개처럼 생긴 그런 게 만든 것이다. 이 전복을 뜻한다. 그래서 물고기 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란지교라는 말도 있죠. 금란지교. 쇠금자와 난초난입니다. 친구 둘이 힘을 합심을 하면 쇠라도 끊을 수 있다. 그 우정이. 그리고 그 둘의 우정의 아름다움이 이 난초의 향기와 같다 해서 금란지교를 한다.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입니다. 서로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이렇게 떠나면 살 수가 없고, 물에는 또 물고기 있어야 제격이겠죠. 그래서 수어지교도 우정을 말하는 그런 고사성어다. 지란지교. 지란, 지초와, 지초나 영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지초와 난초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기입니다 해서 지란지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낱말을 평소에 쓰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백아라고 했는데 여기에 백자가 나왔죠. 이것은 중국식으로 이름을 만들 때, 특히 자라든지 호라든지 만들 때는 형제간에 내가 몇째 형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차례로 쓰는 글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백중숙계다. 백은 첫째 아들이요. 중은 둘째 아들이다. 숙은 셋째 아들이고 걔는 막내 아들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글자들을 가지고 이름들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백이숙제라는 것도 있죠. 백이숙제. 이때는 백이는 첫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숙제는 셋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알아차려야 되죠. 네. 중리다. 공자님은 이름은 구지만은 호는 중리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다. 공자님은 그렇게 되겠죠. 중달이다. 사마중달이다.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죠. 중국 역사에 보면 우리가 가끔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때 사마중달 이것도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큰아버지는 백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버지는 중부, 셋째는 숙부, 넷째는 계부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큰아버지 이후에 아버지보다 서열이 좀 낮은 분은 숙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중숙계 정도는 별로 어려운 글자도 아니고 한자를 공부하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아는 백아의 아는 이제 어금니라고 했습니다. 치는 앞니를 얘기하고 아는 어금니다. 그래서 앞니와 어금니를 얘기한다. 우리가 이를 얘기할 때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짐승의 것은 이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를 가지고 이빨 하면 별로 점잖은 말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치라는 말도 있죠. 나이를 얘기합니다. 이에도 뭔가 나이를 알 수 있는 그런 테두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치라 한다. 이를 보면 나이를 안다. 이렇게 되겠죠. 아는 이제 상아탑, 코끼리의 음니를 얘기하는데 상아탑이다. 아성이다. 네. 내가 굳건히 가지고 있는 나의 영역을 아성이라고 합니다. 왜 아성이라 하느냐? 아기가 꽂힌 성이다. 아기는 무엇이냐? 대장군이 있는 진영에는 기를 꼽는데 그 기에는 말하자면 코끼리의 상아 같은 것이 위에 이렇게 기가 있는데 이렇게 상아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 그것은 이제 최고다 하는 것이죠. 그
그것을 아기를 꽂아 있는 곳이 아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본거지를 얘기합니다. 자, 절현에, 배가 절현에, 현이 악기줄이라고 했습니다. 악기줄이다. 현악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활공자가 들어가면 활시위 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활이 이렇게 있는데, 활이 있으면 이 부분이 활시위가 되겠죠. 이것도 줄을 걸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활궁에 활에 줄을 걸는 것이다. 활시위다. 그리고 이거 이름자에 많이 쓰는데, 쇠금자가 들어가면 솥에, 솥귀를 얘기한다. 그리고 거리 행자를 넣으면 팔현, 팔아먹는다. 뜻이에요. 자랑한다. 팔면서 자랑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현학적이다. 저 친구는 자기가 잘난 체 한다. 현학적으로 뭘 많이 아는 체 한다. 현학적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눈목자가 들어가면 아찔하다. 현혹이 되었다. 현란하다. 이런 다 현자를 씁니다. 배주자가 들어가면 배전의 현이다. 배전이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 부분은 이제 배전을 한다. 뒤에서 봐서 오른쪽은 우현이고 뒤에서 이렇게 봐서 왼쪽 현은 좌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오늘 배가절현, 배가가 금문고의 줄을 끊었다. 배가가 금문고를 깨뜨렸다. 배가 파금, 고산유수, 높은 산을 묘사를 하면 친구가 알아줍니다. 흐르는 물을 묘사해도 친구가 대부분 알아줍니다. 고산유수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절현, 지음, 내 소리를 안다. 지기, 나를 알아주는 친구다. 네, 오늘 우정에 관한 그런 낱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